자, 여러분들 1강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2강 전치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쪽 잠깐 보시죠. 한국말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또는 뭐 어디 어디로 또는 뭐 어디 어디에 또는 뭐뭐로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 이런 말들이 바로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명사 앞쪽에 붙어갖고요. 이 명사를 예를 들어서 나는 그와 같이 갔다. 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분명히 나라는 건 밝혀졌습니다. 그죠? 가다란 동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이, 뭐 같이는 빼더라도요. 요것만 없더라도 그와 할 때 그라는 말 뒤에 보면 요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없으면 지금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죠? 나는 그 같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단지, 그에게 같단지 뭔가 이게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영어에서 바로 전치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전치사의 종류는요.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것들 제가 몇 개 적어보면 to 또는 뭐 of, 그죠? for, 그 다음에 on, 뭐 with, 자 이런 많은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개만 적어봅니다. 이렇게 자 되는데 대략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뭐 와, 함께, 로, 밑에, 위에 붙어서, 로서 이런 말들이 영어에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몇 개 될까요? 한 10대 개다, 20대 개다, 30대 개다, 아니다 한 50개 정도 있을 것이다.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쪽에 답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전치사들이 영어에 대략 5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50여 개라는 것은 다 하나하나 정말 드물게 사용하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20여 개. 그래서 20여 개 정도의 전치사만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번요. 영어 공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사진 한번 뒤져보자 해서 이 전치사 4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그죠? 너무 많습니다. 4 뒤지면 한 페이지 내지는 좀 자세한 사전은 2페이지 한 장 가득히 빽빽한 글씨로 4에 대한 용법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만 갖고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의 컨텐츠가 구성되어질 만큼 풍부합니다. 전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치사 특강이라 해가지고 전치사만 갖고 제가 한 달간 강의한 강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치사만. 그러니까 투 갖고 하루 종일 합니다. 투 갖고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에 이제 임박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고 초급 단계니까 가볍게 몸풀기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치사들이 있는데 우선 전치사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놈입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자기하고 짝을 이루어서 전치사의 짝이 뒤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의 짝이 뭐였죠? 여태까지 보면 예, 행위를 의미하는 수로 동사였죠. 그죠? 동사였는데 전치사도 반드시 그 뒤에서 자기의 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와 거기 갔다. 예, 바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치사는 있는데 이게 앞에 뭐와, 누구와, 그와, 그녀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그 뒤에서 반드시 짝을 받아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위치상 한국말은 전치사가 어디 붙죠?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그녀와 이렇게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영어와 한국말 어순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드시 짝의 앞쪽에 붙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그녀와 이렇게 한국말로 적을 걸 영어로 적으면은 와 그녀 이렇게 정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가 영어로는 with h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her with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토시인데 해당하는 말을 앞쪽에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붙는 짝이 과연 뭐냐? 이게 전치사의 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저하고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좀 가볍게 축약해서 부를 때 전짝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전치사의 짝 하면 좀 기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짝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타짝은 뭘까요? 타짝.
예, 타동사의 짝 맞습니다. 그래서 타짝, 전짝 이런 말을 하면 타동사의 짝, 전치사의 짝. 문법 용어로는 혹시 짝을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법 용어로는 전치사의 뭐뭐어라 하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고요. 타짝은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건 목적어 개념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짝이라고 이렇게 페어 개념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전치사들은 뒤에서 반드시 뭐가 붙어오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전치사의 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의 짝은 자, 한번 제가 적어볼 테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시죠. 그죠? 이거 봐라. 이거 아까 주어에서 사용되어지던 놈들이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맞습니다. 전치사의 짝으로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 이 3인방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투부정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투부정사도 있었죠. 행위를 의미하는 말에 그죠? 근데 전치사의 짝으로 투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지금은 초급과정이라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전치사의 짝은 명, 대명, 동명. 자, 여러분 동명이 뭐가 동명이었죠? 예, 동사 원형에다 뭐 붙이는 거죠? ing. 자, 이건 여러분 사람을 의미하나요? 사물을 의미하나요? 물질인가요? 행위인가요? 행위죠. 그죠? 자, 행위를 의미하는 말도 전치사의 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명사와 대명사는 다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짝은 문법 용어로는 목적어라고 말했죠. 그죠? 자, 우리 보면은요. 아까 I가 있었죠. 주어 자리에. 그죠? 쓰는 말. 근데 만약 얘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I가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죠? 미가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치사 with가 앞에 왔으면은 with I가 될까요? with 미가 될까요? 예,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 얘가 짝인데 짝이란 건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를 쓸 수 없고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with I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with me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with my dog. 자, 이건 정말 편하죠? 왜? 이거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니까 격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일 때도 dog이고 목적어일 때도 dog이니까. 그죠? 편하죠? 하지만 인칭 대명사만 목적격 쓴다라는 거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기본 3개요. 전체 짝. 자, 해서 전체의 성질. 자,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세요. He is afraid of he is afraid of me. 자, 그는 나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예, me가 되겠죠? me는 누구의 짝이라고요? 자, of와 짝을 이루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e's anxious about the result 했습니다. 전치사 about의 짝은 the result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뜻이겠는데 이게 뭐뭐에 관하여 대해서 이런 토시에 해당하는 말이 about이 되겠고요. 그 다음 he is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we us. 자, 2개 문제 나왔습니다. be responsible for 하면 어디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을 보살피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보살피는 것에 책임이 있다 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책임입니까?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까? 행위에 대한 책임이니까 동사 원형에다 뭐 붙이고 ing, taking 되겠고요. 그 다음에 take care of가 무엇을 보살피다인데 여기도 또 전치사가 나왔죠. 그죠? 그럼 뒤에는 we입니까? us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격에 쓴다고요? 주어 자리에만 쓰는 말입니다. 짝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주어 자리에만 씁니다. 됐죠? 그죠? us. 자, 그 다음에 he is conscious of what to do next.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전치사 of, 아까 전치사의 짝 중에서 제가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거 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치사의 짝 중에서는요. WH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그죠? 그건 전부 다 전치사의 짝이 될 수 있습니다. WH가 들어간 건 다 됩니다. when, what, who, whom, which, whose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전치사 뒤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옴은 무슨 뜻인가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WH도 올 수 있다 정도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지금은요. 그래서 해석은 일단 그 사람은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be conscious of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짝을 한번 몇 개 공부해 보았고요. 자, 좀 더 나왔네요. 자, 전사. 예. He is ignorant of where he is going to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의 짝으로 WH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ignorant of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알지 못하다, 모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무엇을 알다가 be conscious of였다면은 무엇을 알지 못하다는 be ignorant o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where he is going to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정도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전사의 짝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전치사는요. 도대체 어떨 때 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의 짝이 아니라 전치사의 활용, 즉 용도 얘기를 잠깐만 해보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전치사는 어떨 때 써먹는 것이냐? 예, 첫 번째 용도가 어떤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꾸미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꾸미는 말, 그럼 품사가 머릿속으로 어떤 게 지나갑니까? 형용사가, 우리가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말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꾸밀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한국말을 적어볼 테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룹을 지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직한 남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 네 번째는요. 테이블 위의 화병. 자, 지금 네 개를 적어보았습니다. 한국말로. 자, 잘 보시면 수식 관계가 지금 전부 다 보일 겁니다. 그죠? 어떤 말이 꾸미는 말이고 어떤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인지 보이시죠? 그죠? 자, 꾸미는 말이 당연히 여기서 아름다우니 여인. 그죠? 정직하니 남자. 내 인생의 목적. 테이블 위의 화병. 이렇게 꾸몄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요. 아름다운이란 말과 정직한이란 말은 원래부터가 한 단어짜리 형용사로 존재하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면 영어로 그대로 뭐 적으면 됩니까? 그냥 beautiful 이렇게 적고 그 뒤에다가 그대로 woman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똑같죠. 한국말하고 어순이. 그죠? 자, 정직한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이란 한 단어 형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 배웠죠. honest 아니라 honest. 자, 모음이 되는 H 그 다음에 모음이 올 때 H가 모음이 되는 단어가 꽤 있었죠. our도 있었고요. 그래서 honest 그 다음에 man 이렇게 하면은 정직한 남자 그대로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걸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자, 내 인생의라는 형용사가 한 단어 있나요? 없죠. 그죠? 아름다운은 있어요. beautiful. 정직함도 있어요. honest. 내 인생의라는 한 단어 형용사는 없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 위에 화병. 테이블 위에라는 한 단어 형용사 있나요? 없죠. 그럼 잘 들여다보시면 이것도 분명히 수식어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 속을 잘 들여보시면요. 내 인생의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내 인생이라는 명사가 보이시죠? 여기에 토시 붙은 거죠. 아하. 여기도 보십시오. 테이블 위 할 때 테이블이란 명사 보이시죠? 거기다 위의란 토시 붙은 거죠. 그죠? 자, 바로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여기를 전치사로 처리합니다. 이걸 전치사로요.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에 뭐가 되는 거고요? 짝이 되는 거고요. 영어로 옮길 땐 전치사가 먼저 오고 짝이 뒤로 온다 그랬죠. 그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한국말에선 명사하고 토시, 명사, 토시지만은 영어로 옮기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얘네들은 지금 수식 어순이 이렇게 앞에서 꾸몄고 앞에서 꾸몄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명사형 수식어라고 부릅니다. 명사형 수식어. 이거는 무슨 형 수식어? 형용사형 수식어입니다. 요거는 명사형 수식어라고 하거든요. 명사형 수식어에서는 수식을 받는 말인 피수식어가 어디 오고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끼고 전치사 끼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 짝 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요.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The purpose 다음에 of 그 다음에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the purpose of my life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수식의 어순이 바뀌었죠. 뒤에서 꾸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위의 화병. 처음에요. 여러분 저하고 발음하고 이거 첫 진도 나갈 때요. 한국말하고 영어에 계속해서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영작이 돼요. 그때부터는요.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독해나 하지 재밌는 스토리텔링이나 하지 절대 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맞아요. 자, 두 번째 테이블 위의 화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테이블이라는 명사가 들어왔잖아. 명사형 수식어잖아. 그럼 화병부터 먼저 때려갖고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A vase 또는 the vase 한 다음에 뒤에다가 전치사 위니까 뭐가 좋겠어요? On 그 다음에 on the table.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테이블 위에 화병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로 만들 때 명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토시가 붙어갖고 명사를 꾸몄다. 그럼 전부 다 뭐라고요? 자, 이거구나. 명, 전, 짝. 이거구나. 됐습니까? 명전짝, 명전짝. 뭐뭐의 뭐뭐, 뭐뭐의 뭐뭐, 뭐뭐의 뭐뭐입니다. 전부 다. 자, 이거다. 아, 그렇구나. 명사가 들어가는 개념이면 다 이거구나. 예. 그럼 이제 그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선생님, 전치사는요. 그럼 해당 전치사를 어떤 걸 결정하나요? 아까 선생님이 주로 쓰는 전치사가 한 20개 된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같은 경우에는 on 쓴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 할 때는 뭐 over를 쓴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이외에도 for도 있고 with도 있고 without도 있고 from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치사들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뜻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신이나 출처 있죠? 출신이나 출처를 의미하는 전치사 뭔지 아세요? from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온 남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에서 온 남자니까 오다라는 동사까지 필요 없어요. 출처는 from 갖고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a man 한 다음에 from Korea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온 남자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기본 전치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은 막 그 명사로 명사 해가지고 명사를 꾸미는 말들을 막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해서 그렇구나. 이쪽 한번 잠깐 보세요. 수식 관계 보여드릴게요. 우주의 삶 그랬죠, 그죠? 자, 한국에서는 지금 딱 한국말이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오케이, 그죠? 명사, 토시, 그죠? 그러니까 삶, 오케이, life. 그다음 전치사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더어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기서 정보가 안 돼요. 이거 깡그리 무시하세요. 그냥 life of our universe 하세요. 그럼 걔네들이 이거는 the life of the universe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관사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말할 때 나 점심이 먹었어 해도 점심 먹었다는 얘기는 다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관사 무시해도 걔 다 알아들어요. 이거 지금 정보가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the life on a farm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농촌에서의 삶이죠, 그죠? 농촌 들어갔어요. 에서의 토시 붙고 삶이에요. 명사 토시. 그 삶 먼저 쓰고. 근데 이건 왜 on 썼냐 그러면요. in 써도 되긴 돼요. 되는데요. 보통 farm 위에서의 삶. 그죠? 그래서 이건 on 쓴 거거든요. in 써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에서의라기보다 농촌의 삶 이런 느낌 줄 땐 그냥 오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이 정도는요. 그 다음에 해저의 삶 그랬죠, 그죠? 해저 보세요. 바다 명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래라는 뜻을 의미하는 토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삶 쓰고 아래 전치사 언더 쓰고 C 쓰고 이 기본이에요. 그죠? 해저에서의라는 그런 형용사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형용사 없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말과 아래, 바다 아래, 그래서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써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보세요. 이건 in addition, 이건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하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뭐다?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와서 이렇게 꾸미면 됐구나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하잖아요. 여기도 또 명사죠. 그죠? 그럼 이 뒤에다가 또 뭐 붙이면요? 붙이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오케이, 오호, 또 명사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몇 번이나 명사가 막 중복돼 갖고 글이 조금 안 좋은 글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치사 여러 번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 오면 바로 앞에 것만 계속 꾸며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이제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명사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붙여서 수식어 만들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자,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한번 실제로 살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는 여러분 주요한 전치사 제가 아까 한 20개 정도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한번 해보겠어요. 5분은 보통 의라고 해석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죠? 근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1시간짜리예요. 5분 하나 갖고 1시간짜리인데, 근데 지금은 그냥 의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진짜 영어 재밌어지거든요. 이거 공부 꼭 해보세요. 전치사 진짜 뚫고 나잖아요. 진짜 시원해요. 느낌이 와, 내가 모든 전치사들 다 아는구나. 막 자신감 만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의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form of advertising. 자, 보세요. 그냥 거의 다 제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대충 의로 다 처리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그거보다 좀 더 어렵냐 하면요. 그 두 명사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좀 오묘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살인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살인은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아버지의 살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라는 뜻.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살인이란 페륜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살인이라는 건 페륜이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버지의 살인이란 건 아버지가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살인의 대상이 아버지가 된 거죠. 이해되죠? 이럴 때는 같은 의를 썼지만 그것이 타동사의 목적인 타짝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들어가면 소유관계, 주술관계, 타짝관계에서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의관계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바로 해보세요. 광고의 한 형태 바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비자의 리스트, 목록.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뜻이 원래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수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의역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 나오고 5분 나오면 그냥 숫자 먼저 해석하고 뒤에 이렇게 쳐라 하는데 저는 직역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직역은 원래 사람들의 수천.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요. 이것도 뭡니까? The cause of the fire. 화재의 원인.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예, 그 물의 대부분.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수식이 헷갈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직역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그 물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most of the water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역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화 보면서 영어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영화 자막하고 영어 늘지 않는 이유는요. 영화 자막이란 건 전부 다 의역해 갖고요. 최대한 뜻을 갖다 줄여 갖고 다 빼버리고 한국말 사람들이 알아만 듣게 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는요. 자, 다시 one part of the game. 그 게임의 한 부분 됐죠? The arrival of the computer age 했죠, 그죠? 컴퓨터 시대의 arrival, 도착. 됐죠? 출현, 이런 뜻이고.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우주의 창조. 됐죠? 그 다음, the appearance of life, 뭡니까? 예, 뭐 생명체란 뜻도 있고, 삶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습 또는 삶의 모습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 team of researchers 했죠. 뭡니까? 연구자들의 한 팀, 한 무리. 됐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뭐 한 팀의 연구자들 이렇게 앞에서 막 치는데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5분은 일단 의라고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대체로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on 왔어요. 자, 이제 on부터는 쉬워졌죠. 자, on은 원래 붙어서 위란 뜻이에요. 이렇게. 예, 붙어서 위란 뜻이니까 여기 보면 전부 위란 느낌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은 관한이라는 뜻 마지막 하나 있어요. 전치사에 on. 그래서 보시니까 the snow on top of the mountain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보세요. 전치사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요놈. 요놈은 누구요? 요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치사 중복되는 거 보는 거거든요. 한 단계 넘어갔고. 그래서 그 산의 그다음에 정상 위의 눈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명사형 수식어, 이것도 명사형 수식어예요. 두 개다가. 그 다음에 the cup on the table 했으니까 테이블 위의 cup. 됐죠? A ship on the sea. 바다 위의 배. A picture on the wall. 벽 위의 그림. 됐죠? A man on horseback. 말잔등 위의 한 남자. 의역한 말을 타고 있는 남자 되겠네요. 그죠? 잔등 위니까.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a book on American natural beauty. 자, 미국의 natural beauty. 자연미, 그죠? 자연적 아름다움에 관한 책. 자, 마지막으로 on이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요. 자, 오케이. 자, 이제 2개의 기본적인 전치사 공부해 봤어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in이에요. 여러분 in 하면 이제 느낌 금방 오죠? 아, 이거 전부 다 뭐다? 속에 있다, 뭐 안에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속의, 안의. 그죠? 속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전부 다 앞에도 뭐라고요? 명사. 뒤에도 명사. 이런 걸 명사형 수식어. 명사 수식어 만드는 방법은요. 명전짝.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A girl in my heart. 뭡니까? 내 마음속의 한 소녀. 그죠? A bird in the cage. 새장 안의 한 새. A hole in my blue jean. 자, 내 청바지 속에 난 빵꾸. 구멍. 그죠?
The great event in history. 역사 속의 한 커다란 사건. A man in the hat. 자, 모자 속의 한 남자. 여러분, 모자 속의 한 남자가 무슨 말일까요? 모자를 쓰고 있는 이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거 속에 인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woman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다 in 한 다음에 re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빨강 속의 여인이란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빨강 속의 여인 어떤 뜻일까요? 이거 옷이에요.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랍니다. woman in red가 이런 식으로 옷 같은 거 전부 전치사 on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 in 써요.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woman in love는요. 이거는 이제 개념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건 전부 물건이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건 개념이니까 뭡니까? 사랑에 빠진 여인 되겠죠. 그죠? 사랑 속의 한 여인이니까 사랑에 빠진 여인 할 때 영어에서 사랑에 빠진 여인은 어떻게 만들지? 바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woman in love. 알겠죠? 그죠? 사랑에 빠진 여인은 벌써 풍기는 게 다르죠. 예. 막 광채가 나잖아요. 쫙, 그죠? 잠깐만 제가 한번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at 왔어요. 전사 at. 자, at이라는 것은요, 요거는요,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요, at 뒤에다, 자, 짝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짝이 오는데, 짝으로 주로 이제 명사가 주로 오는데요.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명사 말고 모두 올 수 있고, 대명사 말고 모두 올 수 있고, 동명사, ing도 올 수 있습니다. ing 올 때는 행위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at이라는 건 보통,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많이 써요. at은요. 시간, 장소.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a department at Columbia University 했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한과 이렇게 장소적 느낌이고요. man at work, 작업 중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업하고 있는이라는 개념이죠. A car at a high speed니까 고속에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a milk product at room temperature 했습니다. room temperature의 말은 실온이라는 뜻이죠. 그죠? 실온에 있는 유제품. 자, milk product. 자, 유제품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at은 조금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속도에도 주로 at 쓰고, 온도 같은데 이렇게 계량이나 계측을 해서 나온 수치 있죠. 그런 데는 주로 at 쓴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행위나 작업 중이다 할 때도 at 쓸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장소 그런 데에도 at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 team of researchers in the Department of Immunology at 뭡니까? Macquarie University in Sydney. 왜 제가 이걸 보여드렸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 개의 전사 막 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영어 지문에서 그대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시드니 안에 맥쿼리 대학에 있는 면역학과 내의 연구자들의 한 집단,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a team of research 이렇게 됐죠, 일단은. 그죠? 다시 researchers 뒤에서 in the department가 다시 이렇게 됐죠. 그죠? 다시 뒤에 보니까 immunology가 다시 department 꾸몄죠, 또. 다시 그 뒤에서 at Macquarie University가 또 이렇게 꾸민 거고요. 그죠? 맨 마지막에 in Sydney가 다시 이놈 꾸민 거고요. 이렇게 계속 가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더라도 연구자들의 한 집단, 그 다음에 그 과, 디파트먼트란 말은 부서 또는 과를 말하니까 그 부서에 있는 연구자, 어떤 부서인데? Immunology, 면역학 부서, 어느 대학에? 맥콰이어 대학에 있는 면역학 부서, 그 다음에 다시 호주에 있는 그 대학,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만 쭉 꾸며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 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물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도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해석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tween. 이건 이제 쉽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냥 보고 금방 넘어갔습니다. between은 둘 사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사이의란 뜻이니까 an exchange between you and me 해서 너와 나 사이에 an exchange 뭔가 교류 또는 교환이란 뜻이고 a part between two acts니까 두 막 사이의 한 부분. act의 1막, 2막이란 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place between life and death 했으니까 삶과 죽음 사이의 한 시점 또는 지점. 이렇게 between이란 말은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 둘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gainst 가보겠습니다. against란 말은요. 원래 against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물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된 거 against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것이 against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항하다라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반항하다, 기대다 또는 뭐 대한 이런 개념 알겠죠? 그런 게 agains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gold value against the US dollar 해가지고 미국 달러와 금 이 두 개의 가치를 놓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대항 시키는 거죠. 그래서 against란 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wind against window 했으니까 창가에 부딪히는 바람,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그렇죠? 이것도 서로 부딪힌다는 개념이니까 against 좋고요. 그 다음에 war against adversity. adversity가 비만이란 명사예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맞선 전쟁. 알겠죠? 자, 그렇게 이럴 때는 against가 가장 합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맞서거나 대항하거나 그런 느낌을 줄 때는 agains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제가 어제 했었죠. 이거 against 아니라 뭐라고요? against. 네, 잘하셨습니다. against.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전치사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치사죠. for. 자, 이거는 위한이란 뜻을 일단 딱 밑줄 그어보세요. 위한, 그죠? 위한,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용도. 용도란 뜻입니다. 용도의 뜻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for는 워낙 뜻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위한이라는 뜻일 때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뜻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보시면 좀 행이란 그 행선지도 for를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예문 보겠어요. A hot for the summer vacation. 자, 여름 휴가를 위한 오두막. 까지 의역하면 여름 휴가용 오두막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A government for the people.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오는 거죠, 그죠? 국민을 위한 정부, 그죠? 그 다음에 A book for children. 아동을 위한 책이니까 아동용 도서 되겠죠, 의역하면. 그 다음에 A jacket not for sale. 만약에 낫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세일을 위한, 판매를 위한 재킷이죠. 근데 낫이 붙었으니까 뭡니까? 판매 아닌 것을 위한 재킷이죠. 그죠? 그래서 비매품을 영어로 not for sale이라고 합니다. not for sale. 자, 판매용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자, 용도에 for가 있다. 아, for는 용도의 의미로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an applicant for the job 했으니까 그 직업에 대한 지원자. 해 되겠고요. A bus for Seattle 해서 시애틀행 버스. 자, 행선지 말할 때 for 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an appointment for May 15에서 5월 15일자 약속. 우리가 며칠자 약속할 때 그 자라는 말에 전치사 for 쓰고 뒤에다 일시 날짜 잡아주면 됩니다. 바로 for 한 다음에 날짜나 일시 달아주면 며칠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invitation for 8 o'clock show 했으니까 8시 공연에 대한 invitation 초대. 그래서 show라는 것이 이제 공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for도 보통 용도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구나. 그 정도. 자, 가볍게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to 왔습니다. to는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the dedication to the world peace 했으니까 세계 평화를 향한이란 말이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dedication 헌신이 된 거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잠깐 보시면 세계 평화를 향한 헌신이란 말을 갖다 한국말로 놓고 이걸 갖다 영어로 내가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머릿속으로 뭐가 되나? 세계 평화란 명사.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헌신이란 명사. 이 두 개 이거 들어간 거예요. 토시 들어간 거예요. 를 향한 이거는 명사 아니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헌신 앞에 때리고 세계 평화 뒤에 때리고 여기에 합당한 전치사만 써주면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 to를 하시고 내가 뭐 for 썼다. 틀립니까? 안 틀립니다. 그래서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해서 됩니다. 근데 향한 했기 때문에 to죠. 위안하면 for 되는 겁니다. 큰 의미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설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한 그의 헌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계 평화를 향한 그의 헌신은 거의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그래서 알맹이만 보시면 됩니다. 이 알맹이 두 개 알맹이의 관계를 잘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reat contribution to the benefit of the machine 했습니다. 자, 그 기계의 혜택에 대한 큰 공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 기계의 혜택. 이게 하나죠. 그 다음에 큰 공헌 하나죠. 여기에 대한 이게 명사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 기계의 혜택이죠. 자, 보십시오. 그 기계 명사 하나, 혜택 명사 하나, 토시 의 들어갔죠? 그럼 제가 아까 이거 앞으로 뽑고 의니까 전치사 못 때리고 오브 때리고 기계 뒤를 뽑겠죠? 그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전체가 누굴 꾸미고 있죠? 얘를 꾸미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제일 앞에 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오고요? 얘가 제일 앞으로 오고 그 다음 뭐가 오고요? 요거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올 거 아닙니까? 요 놈은 요 순서대로 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큰 공헌이 제일 앞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the benefit of the machine이라는 것이 그 기계의 혜택이란 말이 이렇게 온 거고요. 여기가 to 들어간 거, 방향을 넣으면 to 들어간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치사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to 쪽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머지 to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뭐 방향성을 의미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first visit to Asia. 자, 방문하다면 당연히 방향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to가 붙어갖고 아시아 쪽의 첫 방문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er hair to her waist 했습니다. 자, to가 방향이니까 뭡니까? 머리칼은 머리칼인데 그녀의 뭡니까? waist, 허리
앞쪽까지 내려간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치렁치렁 내려간. 그 다음에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했죠. 자, from은 출처, to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출처가 출발이고 end는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long distance to Seoul. 자, 서울까지의 긴 거리. 서울이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a letter to my brother. 우리 형제에게로 가는 편지. 편지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우리 형제에게로. 그러니까 to 되겠죠. for라고 하면 틀릴까요? A letter for my brother. 되겠죠? 네, 우리 형제를 위한 편지에도 말 되니까요. 그죠? 예, 됩니다. 그 다음에 a Korean ambassador to Italy. 이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이탈리아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탈리아,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란 말 갖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key to my room. 이거는 이 to는 좀 어려운 건데 소속의 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해 있을 때도 to를 씁니다. 그래서 key to my room이 뭐냐면 내 방에 딸린 열쇠. 내 방 소속 열쇠니까 to. 소속의 to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런 거 있는데 자, 그것도 이제 더 깊은 강조해서 해보기로 하고. 자, without는 뭐뭐 이시 뭐뭐 없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재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without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없는 삶.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한국말에서 개들이 없는 삶을 보세요. 삶이 앞에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들이 뒤로 빠져야 되겠죠? 중간에 이 없는에 해당하는 것이 전치사로 빡 바뀌겠죠? 그죠? 없는에라는 전치사는 without이 있으니까 바로 a life without dog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이 없는 얼굴. 너무 쉽겠죠, 이것도? 자, 그래서 a face without any mole 했습니다. mole이 점입니다. 그 다음에 with는 without의 반대말이죠? with는 따라서 부재가 아니라 뭡니까? 있다 또는 존재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 또는 함께,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를 한다라는 그 함께 또는 소유 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 nice steak with a bottle of red wine. 자, 지금 이제 슬슬 배고픈데 아이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맛있는 스테이크인데 그것도 뭐와 함께 곁들인 한 병의 적포도주와 함께 곁들인 맛있는 스테이크. 좋습니다. A jacket with a hood 했죠. 자, 제가 아까 함께 있다, 소유하고 있다니까 with a hood. 후드가 두건 아닙니까? 그래서 두건 달린 재킷. 예, 보통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 두건 달린 재킷. 한 번만 다시 봐주십시오. 자, 두건 달린 재킷 했을 때요. 두건이란 명사와 재킷이란 명사 동시에 두 개 보이죠. 그죠? 그쵸? 근데 두건 달린이 재킷을 꾸몄죠. 그죠? 영어에서는요. 한국에서는요. 영어에서는 뭐가 먼저 온다고요? 재킷 앞에 가고요. 달린에 해당하는 뭐 쓰고요? 전치사 쓰고요. 두건 명사 뒤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달린이란 말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니까 공동으로 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with 되는 거고요. 됐죠? 예, 쉽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under.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뜻밖에 없습니다. under는 한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저의 생활, a life under the sea. 바로 보이시죠? 그죠? 자, 삶이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 두 개의 명사를 놓고 중간에 under가 개입해서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an under fire. 자, fire가 원래 불이란 뜻이 있죠? 그런데 포화라는 뜻이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포화도 포화지만 비판도 영어로 fire로 합니다. 그래서 man under fire 그럼 포화를 집중 포화 맞고 있는 사람에서 의역하면은 약간 막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비판받고 있는 사람 그 정도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over는 뭡니까? 자, over는 요겁니다. 자, over 기본 개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over는요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뭔가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over예요. 무슨 말이냐면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쳐 있다는 의미도 있고 위에 떠 있다는 의미도 있고 이 두 개가 over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a bridge over the river 돼 있죠. 그죠? 자, 강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럼 다리는 강 위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ridge over the river니까 다리에 걸쳐 그 강에 걸쳐 있는 다리가 되는 거고. a place over the rainbow 했죠. 그죠? 자, 무지개 넘어. 알겠습니까? 무지개 여기에 무지개가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기 넘어. 이만큼 가서 2점 정도. 그래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advantage over the opponent에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advantage over라고만 그냥 외워 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대한 강점, 뭐뭐에 대한 불리한 점 얘기를 말할 때 advantage over나 disadvantage over 이렇게 해서 서로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째 from이 왔어요. from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출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 letter from my father-in-law 해서 법적인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자, 법적인 아버지 원래 내 생부는 아니었지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률상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누구고요? 시아버지.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 이렇게 장인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장인이나 시아버지란 말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father-in-law라는 말로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왜 못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여자나 남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예, 그 다음에 the train from Miami. 아까 제가요, 마이애미 발 기차 있는데요. 출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from이 오겠죠, 그죠? 그럼 마이애미 행 기차 뭐가 될까요? 예, to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for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 물어보면, 예. for에도 행선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a train from Miami 괜찮고요. a train to Miami 당연히 됩니다. 방향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됩니다. 자, 하나만 되고 하나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quotation from Martin Luther King 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인권 목사입니다. 예,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quotation 인용문, 예, 출처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0 miles from the scene of the crime,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50마일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마지막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여기 한번 마지막 봐주시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을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였죠, 그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이, 그죠? 그래서 범죄의 현장이 된 거고 다시 거기서부터 50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범죄 현장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지금 복합명사정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걔들도 복합명사로 써갖고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crime, 예, 바로 scene.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복합명사라 이렇게 전치사 쓰지 않고 바로 복합명사로 쓰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배우려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rime scene 바로 됩니다. 범죄 현장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y는요, 첫 번째 뜻은 뭐다? 옆이란 뜻입니다. 옆에, 바로 옆에란 뜻이 by의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누구누구에 의한이라는 행위자를 뜻하는 뜻이 있고, 예. 그래서 옆이란 뜻과 행위자, 어떤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대한 행위자. 첫 번째, a house by the lake는 호숫가의 집이 되겠죠? 두 번째, a play by Shakespeare 하면은 셰익스피어에 의한 희곡. 자, 누가 그걸 썼냐라는 걸, 플레이를 누가 썼냐. 그 다음 세 번째, a song by Beatles 한 비틀즈에 의한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형태는. 그 다음에 about,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 a book about insects에서 곤충들에 관한 책. 자, 기본 단어들만 하고 갑니다. below는요, 아래 뜻합니다. 아까 over가 위라면 below는 아래거든요. under하고 비슷한 말인데, 엄밀하게 보면 다르지만 지금은 그냥 같다고 보십시오. 기초 과정이니까. 그래서, a temperature below zero. 자, 영하의 온도 되겠고요. a man beneath 그러니까 below가 나는데 beneath도 below하고 거의 같은 말. 옆에다 적어주세요. below하고 beneath는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거의 같은 말. B-E-N-E-A-T-H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고요. above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건 over하고 비슷한 말인데 over는 아까 걸쳐서 위에라면 above는 그냥 이렇게 위치상 뭐뭐세 위쪽에. 그게 above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인데 a plane above the clouds 했으니까 구름 위에 비행기. 자, 이 한국말을 보십시오. 구름 위에 비행기에서 명사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구름이라는 명사와 비행기란 명사,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위의라는 토시어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앞에 뽑고 위에 해당하는 above 쓰고 그 다음에 plane 쓰고 그 다음에 inflation rate above 6% a year 1년당 6%가 넘는 인플레 비율 됐죠, 그죠? 이것도 넘는 위에 있는 이라니까 above를 써준 거고요. 마지막 a movie above imagination 상상을 넘는 영화. 무엇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은 너의 상상을 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영화 그 커밍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봉박도 할 때 그런 말들. 자, 전부 위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라? 왜 안 넘어가지? 예. 엽스. 예, 지금 요 파트가 살짝 가려져서 지금 좀 안 넘어가는데. 예. 잠깐만 끝났다 갈게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어갑니다. 예. 자, 이제 전치사에서 마지막 강의 뭐냐면 전치사 뒤에서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치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뒤에다가 명사나 대명사를 붙여서 쓴다라고 했는데 이것 이외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붙였을 땐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행위와 이 해당 전치사와의 관계를 봐가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또는 글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잠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처음에 he's afraid of contacting us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한 단어로 me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를 나를 두려워한다지만은 이거는 그 사람은 우리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그는 우리와 접촉하는 것. 이것이 행위죠.
요걸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contact이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틀리죠. 왜냐하면 전치사가 그냥 동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ing를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contact라는 단어하고 여기 us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타동사의 목적어 짝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관계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없어서 ing를 붙여준 것에 불과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은 그는 우리와 접촉하는 것 해야지. 그는 우리와 접촉하다를 두려워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해주기 위해서 ing 붙인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와 접촉하다라는 건 영원히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m familiar with watching sheep 했습니다. Be familiar with 하면 뭐뭐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이런 뜻인데 watch라는 단어가 감시하다고 이 sheep이 이렇게 짝이 있는 겁니다. 양을 감시하다인데 ing 붙인 이유가 전치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을 감시하는 것에 친숙하다. 세 번째, in doing so he strained his right ankle. 자, 그렇게 하다가 그는 자기의 오른쪽 발목을 삐었다, 접질렀다. strain one's ankle 하면은 발목을 삐다라는 뜻인데요. in doing so처럼 이렇게 여기서 잘 보시면 전치사하고 ing가 있지만 얘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 다른데. 그 다음에 by ing는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그러한 수단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by applying some ointment 연고를 좀 바름으로써 I soothed the sunburn 나는 햇빛에게 입은 그 태양 화상을 좀 수드시켰다, 진정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놓고요. 이쪽 저하고 조금만 봐주세요. 여지껏 저희가 전치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냐면요. 전치사는 뒤에서 짝인 명사를 받고 앞에다 뭘 두고 명사를 두어서 이렇게 명사적으로 꾸미는 걸 주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전치사의 용도가 바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치사의 용도가 바로 뭐냐 하면요. 두 번째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보통 비동사와 형용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말들이 뒤에서 뭔가 대상을 받고 싶을 때 여기다가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대상을 받아준다라는 이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He is 만약에 tall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한 다음에 afraid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건 그 사람은 키가 크다고 두 번째 건 그 사람은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구성은 똑같죠? he라는 주어 앞에 똑같고 is라는 동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온 품사는 각각 형용사로서 하나는 키가 크니고 하나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똑같은데 여러분 요거 한국말로 키 크다입니다. 그죠? 요거는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입니다. 그죠? 키 크다라는 말은 그 뒤에다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는 나를 키 크다. 그는 너를 키 크다.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비동사와 형용사는 합쳐져서 뭐뭐 하다라는 그런 동사 서술어를 만들 때 자동사적 개념이지 타동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뒤에 뭘 붙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He is afraid. 그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나를, 너를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같은 비동사와 형용사를 쓰더라도 어떤 것은 뒤에다 대상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자, 대상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뒤에다가 대상을 붙이는데 He is afraid me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중에 조금 더 깊어진 배우겠지만 이미 얘는 주어고 이미 얘는 동사고 이미 얘는 보어로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뒤에다가 me라는 목적어를 띡 받으면 얘는 뭐의 목적어입니까?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매개해 주기 위해서 전치사를 갖다 끼는 것이고 주로 전치사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매개용 전치사가 바로 of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me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사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거 하나 전치사 배웠다면요. 전치사의 두 번째 용도는 뭐라고요? 비동사, 형용사로 된 말이 뒤에서 대상을 받고 싶을 때 그 대상 앞에 전치사를 집어넣어 준다는 게 전치사의 두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뭘 갖다 be proud of 무슨 뭐 해가지고 be 뭡니까 responsible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for. 그다음에 또 be familiar 나오면 with 막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그냥. 그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앞에 주어 날고 be 플러스 형용사 받았어요. 뜻이 뭐냐면 자랑스러워하다예요. 그렇죠? 근데 자랑스러워하려면 대상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대상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을 받는데 대상을 그냥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 이미 다 얘네들끼리 짝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 오브를 달아서 얘를 받을 수 있도록 매개시켜주는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짝 칠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생님 전치사 왜 바뀌나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사용되어지는 전치사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뭐고요? 오브. 제일 많아요. 한 80%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치사들 to, for, with, on, 기타 등등 막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게 오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거 떠올려 보시면 be proud of, 뭐 be full of, 뭐 be afraid of, be conscious of, be ignorant of 전부 다 뭐예요? 주로 오브였죠, 그죠? 이거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오죠. 주를 기억하는 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알겠어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어떤 대상을 뒤에서 받는 의미로 짝을 받을 수 있을 때 여기다 전치사 매개한다. 그렇죠? 그 모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가 아까 비톨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키 크다는 대상을 어떻게 받아요? 나는 너를 키 크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어떨까요? 나는 너를 행복하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나는 너를 행복하다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I am happy of you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e happy of가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나는 그것을 정직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be honest of 이런 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죠. 뭐 나는 그녀를 잔인하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he is cruel 다음에 of her 이런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려면 이래서 toward라든가 to 써서 나는 그녀에 대하여 잔인하게 군다 하면은 전치사 to나 toward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of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이제. 근데 알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까 알다에서 배운 단어가 뭐였어요? be 다음에 뭐 있었어요? 우리 배웠던 거 오늘요. 인식하다 알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해석해버리면 그대로 알다 인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뭐를 알다, 뭐뭐를 인식하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뒤에다가 뭘 받을 수 있구나? 대상을 받을 수 있고 대상 앞에 전치사 뭐라고요? 주로 이거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수거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이해돼요. 이해돼요. 선생님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요. 됐죠, 그죠? 이거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는 그거였고요. 자, 요거는 아니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요거 일단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치사 용도 중에 두 번째 용도예요. 자, 세 번째 용도 거의 다 끝나가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좀만 참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들이요. 선생님 그냥 오늘 밤새요.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아요. 저는 그럼 좀 미친 듯이 밤새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그래, 한번 우리 이제 좀 뭡니까 세월이 좀 갔지만 한번 다시 그 학부회를 불태워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자기 자식이라도 후배한테 해줄 말 생기잖아요. 아빠 말이야 옛날에 그때 한번 삘 꽂혀갖고 같이 밤새 봤어 이 자식아 아빠 이러면서 그죠? 멋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요. 지금 오늘 전치사 끝을 내야 돼요. 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용도가 이거예요. 첫 번째 용도가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이런 용도였어요. 그죠?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요. 동사 뒤에서요. 전치사 붙여갖고 짝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는 순간 바로 알 거예요. 그쵸. Look at me 하죠. Look me 하지 않죠. 그쵸. Look me 없죠. Look at me 하죠. 그죠? 또 보세요. Look for. 들어보셨죠? Turn to. 어디 쪽으로 몸을 틀다. 알겠죠? Ask for. 무엇을 요청하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세 번째 용도는 동사 뒤에서 전치사를 붙여갖고 특정한 의미의 동사 구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세 번째 전치사의 용도예요. 선생님 동사 구라뇨 처음 듣는 말인데 아까 했어요 제가. 구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 갖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 혼자서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혼자 있을 때 ask라는 단어가 혼자 있을 때 뜻은 여러분 주로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뭐 붙잖아요?
for 붙잖아요. 물어보다란 뜻은 없고요. 요구하다란 뜻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뒤에서 전치사를 붙여갖고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게도 전치사를 써요. 여러분 turn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세요. turn 하나만 놓고 본다면 turn의 뜻이 뭐겠어요? 돌다도 있고 돌리다의 뜻도 있고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지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turn이 뒤에다 to를 딱 받는 순간 무슨 뜻입니까? 어디 쪽으로 선회하다 내지 방향을 틀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뜻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뒤에서 전치사를 받아갖고 특정한 의미의 동사구를 형성할 때도 전치사는 써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세 개가 나왔어요. 명전명, 명전짝, 그 다음에 비형전짝, 그 다음에 동전짝. 그죠? 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전치사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전치사. 진짜예요, 선생님? 예, 맞아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하자. 또 그럴 거죠? 자, 제일 싫잖아요, 그죠? 연설자들 막 할 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고 뭐 그거가 30분이에요, 그죠? 정말 짜증나죠, 그죠? 예, 자,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이번에는요 전치사하고요, 이 전치사의 뒤에서 짝이요, 전짝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독자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 말이 어려워서 부가 정보. 예.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독자적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부가적으로 문장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부가 정보가 선생님 뭔데요? 예, 부가 정보라는 것은 부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 정보란 말과 부가 정보를 서로 비교시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 정보는요,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더라. 주 정보는 결국 뭘까요? 주어와 수어, 동사, 행위의 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다더라. 그게 주 정보예요. 그쵸? 자, 부가 정보는 뭘까요? 봐요. 그가 사망했대. 너무나 정보가 작죠? 그렇지만 주 정보는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근데 언제? 어제. 어떻게? 행복하게. 왜? 암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부가 정보예요. 따라서 부가 정보라는 거는요, 시간, 장소, 목적, 원인, 결과, 조건, 양보, 또는 부대 상황,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가 정보라고 하고요. 이거 없어도 문장은 성립되어져요. 하지만 이런 거를 집어 넣어줌으로써 좀 더 문장이 자세하게 정보가 전달되어지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와 짝이에요. 독자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주로 제일 어디에 오는 거 좋아하냐면요, 문장의 제일 앞에 오거나 아니면 문장의 제일 뒤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뻐기고 싶어서 제일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제일 뒤에서 한번 뒤에서 딱 쳐다보는 거죠. 좋아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정보와 부가정보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이거 적어놓고 보면 이해 바로 될 거예요. He died. 문장 빵. 끝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하지만 이 뒤에다가 He died 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도 돼요. Yesterday. 자, 부가정보 나왔어요. 시간에 관한 부가정보 하나 나왔죠. 하지만 이것은 전치사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 한 단어로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he died in 한 다음에 1999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전치사와 짝으로 나왔어요. 그죠? 시간 부가정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in my arm까지 나왔어요. 자, 보세요. He died in 1999 in my arms 했어요. 자, 그 사람은 1999년에 내 품에서 사망했다. 죽은 시간, 죽은 장소 다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 또 뭐 적었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Because of 그 다음에 a lung cancer. 자, lung cancer 했어요. lung cancer 뭐예요? 폐암이죠. 폐암으로 내 품에서 99년에 사망했어. 자, 이것도 뭐죠? 분명히 부가정보죠. 원인 나왔죠. 그죠? 이해되면 이런 식으로 부가정보를 잔뜩 달아주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형태가 전치사 플러스 짝이에요. He died for his fatherland 됐습니다. 자, 붙었죠? 부가정보. 어떤 부가정보 붙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뭘 말하죠? 행위의 목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제일 뒤에 왔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가도 됩니까? 물론 됩니다. 처음에 먼저 때려서 For his fatherland he died. No problem.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마지막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In so doing, he strained his right ankle 했죠. 그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란 말이거든요. 문장 제압해 왔죠? 다른 명사 꾸미는 거 아니죠? 비형 전짝도 아니죠? 동전짝도 아니죠? 부가정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데서 그는 발목 겹질렀어. 이게 무슨 부가정보인지 아세요? 이거 원인적 부가정보 내지는 부대 상황적 부가정보라고 해요. 발목을 겹질른 원인이나 또는 뭐 하다가 발목 겹질렀어. 그렇게 하다가 부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개의 행위를 같이 진행한다는 게 부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대 상황적 부가정보가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이거 없다고 문장 망가지지 않아요. 왜? 주정보는 남아있으니까요. 그건 발목 겹질러서 남아있잖아요. 그죠? 부가정보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By applying some ointment, I soothed someone 했죠. 그죠? 주정보는 뭐죠? 나는 그 태양 화상을 좀 진정시켰어. 이게 주정보예요. 근데 뭐 함으로써? apply가 바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ointment, 연고거든요. 연고를 좀 바름으로써 뭐죠? 수단이에요. 수단. 그 수단적 부가정보 붙인 거예요. 부가정보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수단적, 원인적, 목적적, 결과적 굉장히 많아요. 이거 붙인 거예요. 맨 뒤에 써도 돼요? 돼요. I soothed someone by applying some ointment. No problem. 된단 말이죠. 없어도 돼요? 돼요. 문장 주정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전치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이죠. 말을 이제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He went to school without being prepared for the exam 했죠. 그죠? 자, 주정보 말씀해 보세요. 주정보 여기. 사실 요게 주정보예요. 요게 주정보예요. 그죠? 그는 갔어. 이게 주정보거든요. 근데 어디 갔어? 예, 장소 정보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또 준 거예요. 그죠? 뭐 하지 않은 채로. 그 시험에 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잖아. 이런 걸 부대 상황적 부가정보라고 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다른 행위가 부수적으로 동반되어진 거. 부대 상황적 부가정보. 없어도 돼요. 문장에 전혀 안 망가져요. 그렇죠? 자, 이런 걸 갖다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부가정보 제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 또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까 제가 한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동사 전치사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여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겁내지 마시고요. 자, ask for 아까 했죠. 그죠? ask가 혼자 사용되어 물어보다와 요구하다의 뜻이 있지만 ask가 뒤에서 for를 붙이면은 요구하다 뜻밖에 없다. 나는 사과가 아니라 돈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미안해. 아니야. 돈이나 내놔.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turn to 아까 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어요? 어디 쪽으로 선회하다. 그 사람은 타오이즘이라는 단어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도교. 그죠? 도교 쪽으로 돌아섰다. 그 다음에 he likes to talk about civil rights 했죠. talk가 뒤에서 about 받아서 뭐뭐에 관해서 얘기하다니까 시민권, 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동사 뒤에 전치사 붙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좀 전에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결국 동사 플러스 뭐예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간 정보, 장소 정보 보세요. 방법 정보 나왔죠? In fact, the recipe originated in India 돼 있죠? In fact라는 것이 사실상 해서 방법 정보고요. 저기 뒤에 있는 in India 보이시죠? 그죠? 그것도 사실 뭡니까? 장소적 부가 정보 제공한 거예요. 왜? originate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기원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조리법은 기원되어졌어. 해놓고 뒤에다가 장소 정보 인도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붙이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In fact, the recipe originated in the 16th century. 붙여주는 순간 16세기라는 시간 정보 주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주지 않고 두 개, 세 개 막 줘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한 문장 안에 내가 예를 들어 부가 정보 5개 주고 싶어. 시간, 장소, 원인, 방법, 목적, 결과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정보 한 번만 더 보세요. In 1992, 제일 앞에 왔죠? 1992년에 a great man was born in Korea. 자, 한 위대한 인물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소 정보. He studied the gorillas in Africa. 그는 아프리카에서 고릴라들. In Africa가 바로 장소 정보 준 거예요. 알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다 갖다 놔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 정보. The paper was torn into pieces 했죠? 제일 중요한 주정보는 뭐라고요? 그 종이가 was torn, 뭐 당했다? 찢겨졌다. 이게 주정보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 into pieces, 조각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부가 정보 되는 거고요. 목적 정보 보세요. I've been to the local market for a souvenir for my daughter. 자, been to 하면은 어디에 갔다 왔다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local market이니까 그 지역 장터에 다녀왔어.
뭘 위해서? For a souvenir. 목적적 부가정보 준 거죠. 기념품을 위해서. 그죠? 누구에게 줄 기념품? For my daughter. 내 딸에게 줄 기념품이 된 거죠. 그죠? 요거 마지막 한 번 더 보세요. 여기서. Been to the local market for a souvenir for my daughter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목적적 부가정보예요. 그 장터 왜 갔다 왔는데? 이런 목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목적적 부가정보 안에 이제 여기에 목적적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for를 쓴 겁니다. 그럼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For a souvenir for my daughter, I've been to the local market.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속에 들어있는 for 있죠. 그죠? 요거는 뭔지 아세요? 명전짝 for예요. 이것은요. 알겠죠? 뭐뭐를 위한 명사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a souvenir for my daughter 하면 내 딸을 위한 기념품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명사형 수식어가 들어간 거 아까 전치사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원인 정보 뭐 다 쉬운 거죠. The game was cancelled due to rain. due to rain이 뭐뭐 탓에 뭐뭐 때문에라는 대표적인 원인적 부가 정보로 쓰는 말이 due to란 말입니다. 뭐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표현으로는 because of 있습니다. 따라서 비 때문에 그 게임이 취소되어졌다가 되겠고요. 조건 정보 보실까요? I would be very happy with you at the party. 자, 내가 파티에 당신과 함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조건 정보가 뭔지 아세요? With you at the party. 이런 얘기입니다. With you at the party. 그러니까 그냥 파티에 가는 건 별로야. 근데 너와 함께 그 파티에 간다면 이게 조건이 일종의. 아시겠죠? 문장 내에서 문맥을 뚫어주면서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조건적으로 붙었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눈치채나요? 에이, 눈치채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건 또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he dined with his head on 했죠. 그죠? dine이라는 단어가 식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그는 식사했다. 이게 주정보. 그 다음에 with his head on 이것이 뭐라고요? 부가정보인데 부대상황적 부가정보. 왜? 모자를 쓴 채로 식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밥을 먹었다는 행위와 그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행위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부대상황적 부가정보가 되겠죠. 부대상황적 부가정보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요? 전치사 with입니다. with. 뭐뭐 한 채로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with.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시간 동안 굉장히 큰 걸 하셨어요. 굉장히 큰 거 하셨어요. 오늘 지금 한 게 주어 이야기와 전치사 활용했는데요. 이제 물론 당장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딱 집에 돌아가서 이제 딱 영어책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전치사 어디 보자 이놈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의욕 있게 달려들었는데 이거 어렵구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요. 분명히 전치사는 어디에 붙어 있다? 명전짝에 붙어 있거나요. 아니면은 형용사 뒤에 붙어 있거나요. 아니면 동사 뒤에 붙어 있거나요. 아니면은 문장의 앞쪽이나 뒤쪽이나 중간에 막 들어가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아까 명전짝이었을 경우에는 수식어구나. 그 다음에 형전짝이었을 경우에 형용사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목적을 받고 싶은데 그냥 못 받으니까 전치사 매개에서 받았구나. 동사 전치사일 땐 특정한 뭡니까? 동사 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구나. 마지막으로 뭐 시간, 장소, 원인, 방법, 부대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디엔가 문장 앞이나 중간이나 뒤에 붙어 있어갖고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라는 그런 걸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내일 그 진도상 보면 내일 저희가 뭐들 합니까? 동사 들어가죠. 동사 이제 2시간에 걸쳐 동사하는데요. 주어 동사가 이제 주정보가 이제 맞춰지는 부분이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머리하고 뭡니까 팔다리를 놓았다 하면 내일 이제 척추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동사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많이 가질 겁니다. 지금도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전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오늘 자 내일 우리 다 같이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